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여기에 풀매수 중입니다. 5월 이 주식 40배 대박 납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3,2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 명 달성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신정책 테마주를 무료로 제가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왔고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이 신정책 테마주고요. 정책 관련된 내용들, 뭐 테마주들 다 정리를 제가 무료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나는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들어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여기에 풀매수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40배 현재 대박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 정리해 놨으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를 강조를 드렸냐라고 한다면 최근 증시가 불확실성이 크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일단은 5월 4일에 이 러시아 디폴트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4일까지 러시아가 이 루블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제출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디폴트가 아니라 디폴트로서 그냥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5월 5일입니다. 바로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과연 빅스텝이라 한다면 0.5%로 갈지 또는 0.25%로 갈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 4일과 5월 5일이 매우 중요한 날들이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고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고 애매할수록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강하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 외국인이 여기에 풀매수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뭐다? 5월에 이 주식에서 한 40배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저평가 종목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바로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의 계란값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뭐 곡물, 옥수수, 뭐 아니면 할 거 없이 뭐 목재 펄프 가격이라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유가라든가 뭐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과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파묘, 식용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란 가격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30알의 평균 소비자 가격 판매격은 7,013원으로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영향이 크다 해서 어떻게 보면 연쇄 작용으로 계란까지도 가격 상승이 만들어졌고 계란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치킨 가격이라든가 이런 정말 우리 일상에 와닿는 이런 가격들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고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유가 또는 그 넘어서서 곡물 아니면은 뭐 계란, 과자 등등의 이런 이 물가 상승이 정말 심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진짜 곡물 가격이라든가 뭐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 가격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미국 대두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대두 선물 가격이 이거 일봉상이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언제 고점을 찍었냐 한다면 대략 한 2월 24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번도 고점을 못 뚫다가 최근에도 고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뚫었어요. 이게 최근 고점이고요. 못 뚫었죠. 고점을 못 뚫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곡물 가격들은 관련주들은 고가를 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 대두뿐만 아니라 우리 옥수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전고점을 뚫긴 했습니다. 이게 옥수수의 일봉이고요. 보시면 최근에 옥수수 가격이 마찬가지로 이제 3월 4일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이 3월 4일의 고점을 이날 한번 뚫고 현재는 밀리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곡물 관련주는 뭐 팜스토리라든가 말도 안 되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가의 상승은 실질적인 곡물의 뭐 급등량이나 급등 뭐 세나 상승세보다는 분위기에 좀 많이 휩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 가격 상승률로 따지면 정고점을 그냥 살짝 뚫은 수준이에요. 그럼 전고점을 뚫은 게 막 대단히 상승해서 뚫은 게 아니라 살짝 눌렸다가 살짝 뚫은 건데 그럼에도 또는 못 뚫었음에도 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좀 민감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가격이 또 뭐가 올라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가 7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석유화학 업계가 울상 중이라는 거죠. 나프타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화학 업계 1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유에서 분리돼 나오는 나프타는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 합성 섬유 제품을 만드는 기초 원료로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고무라든가 만드는 기초 원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나프타 거래 가격이 7년 반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요.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에틸렌이 뭐냐면 나프타를 분해해서 만드는 게 에틸렌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면서도 주요 업체들 마진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나프타 국제 거래 가격은 약 877.96달러로 2014년 3분기 이후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세계 1위 천연가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이 나프타 가격이 같이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에틸렌 제조 업체들의 손익분기점 스프레드를 통상 300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지금은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커진다라는 거죠. 납사라고 불리는 나프타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에서 한국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국내 생산 중인데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그래서 나프타 열분의 공정을 통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주요 화학 제품의 기초 유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에틸렌 가격도 아마 조만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등이 대규모 에틸렌 설비 증설을 도입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방향성 예측하기 어려워 좀 불확실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중국에서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공장이 제대로 지금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에 대한 부분들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저거 넘어서서 이제는 나프타 에틸렌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한국도 위험하다. 산업계 원유, 나프타, 무관세 절실하다. 우리 이거 데리고 오는데 좀 싸게 해달라. 이거 생산할수록 우리 지금 적자다. 그래서 원자재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한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정부에 요구를 했고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원유의 나프타 가격마저도 30% 이상 급등을 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16개 업종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상태고요. 원유와 나프타의 일시적인 무관세 적용을 좀 해달라. 그것도 OECD 국가 중심으로 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가가 일단은 지속된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따라 아까 얘기한 납부타 가격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있다라고 또 이거를 좀 절실하게 또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좀 위험하구나. 이 나프타가 아까 얘기한 고무나 이 플라스틱의 원료다. 근데 너무 비싸지니까 고무나 플라스틱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나프타 가격이 떨어져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상 석유화학이 우리가 130달러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나프타 당연히 고점 찍고 좀 내려왔겠죠. 그럼에도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나프타가 최근에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더라. 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했던 국제 나프타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먹구름 상태라는 거죠. 1분기 같은 경우에 너무 높았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실적이 부진하지만 2분기 이후에도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 수요가 과연 이거 예전처럼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일단 60% 이상 가격이 좀 상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의 쌀로 이루어지는 나프타는 아까 얘기한 플라스틱과 뭐 섬유 여러 가지 원료로 쓰이는 이 기초 원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나프타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뛰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나프타 가격은 이만큼 뛰는 거죠.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로 나프타 수급이 좀 불안한 상태고 그래서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약 40% 가량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롯데케미칼은 76%, 금호석유는 31%, 하나솔루션은 약 43%. 말도 안 되게 영업이익이 1분기를 적자가 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나프타를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이거를 돌파하는 건 신소재다. 나프타 자체가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좀 위험하다. 새로운 소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결국 이 나프타가 사실상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원료인데 지금 신소재로 나아가는 거 아니면은 답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플라스틱 쓰지 말자. 플라스틱 우리 뭐 빨대 줄이자. 플라스틱 우리 컵 줄이자. 이러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만 필요한가?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왜 필요하냐? 바로 얘기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가속화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기차 조금 더 멀리 달리고 세게 달리려면은 뭐 무게를 줄여라. 쇠 쓰지 마. 뭘 써라? 플라스틱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이 우리가 뭐 컵이 들어가고 뭐 빨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차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화학 업계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복원하기 위해 뭐다? 단단하고 가볍고 불에 타지도 않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금속 부품을 대체하자. 그렇다 한다면은 좀 더 가볍지 않겠느냐? 그 멀리 가고 더 세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기차 증가와 맞물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일반 플라스틱이 워낙에 이제 잘 풀어지고 내구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강도와 탄성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이겨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온에서도 녹아내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고 화재에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전기차와 수소차에 사용하면 최대 무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600kg면 300kg, 300kg면 150kg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계 글로벌 화학기업인 랑세스는 최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를 분리해 독립법인을 신설할 정도로 투자를 하고 그만큼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지사를 중심으로 법인이 신설될 예정이며 국가별로 상황에 맞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사실상 BJ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BJ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제조업체 코프라를 또 인수한다라고 얘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한국 바스프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고 인력 규모를 늘려서 성장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강도를 높이고 양산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달리고 있고 한국 바스프가 개발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금속의 60% 강도까지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번 철이 100의 힘으로 부서진다 한다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60 정도까지는 버틴다라는 거죠. 안 부서지더라. 그 정도로 플라스틱이 금속에 가까운 정도로 강도를 높였다. 열에도 강하고 가볍고 세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철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는 뭐 친환경 쪽으로 가고 하다 보면은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전기차의 주요 부품이나 뼈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플라스틱이 뭐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좀 핵심 소재로 들어가고 있구나. 플라스틱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전기차 경량화 경쟁에 플라스틱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5년 후에는 3조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기차 업계에서는 경량화 경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소재, 플라스틱 소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글로벌 플라스틱 시장은 약 9천억에서 얼마? 3조. 거의 뭐 4배 가까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쭉 내려가 보면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달린 배터리 떨어지면은 가솔린 엔진으로 가는 걸 우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전기차로 가는 게 있고 가다가 이제 뭐 전기가 있으면 전기로 가다가 다 떨어지면은 가솔린으로 가다가 가솔린에서 이제 뭐 정차하고 뭐 하다 보면 전기가 쌓여요. 또 그걸로 전기로 갔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이죠. 그래서 순수 전기차 BEV 엄격한 배출 기준과 중량 감소에 대한 요구가 플라스틱 수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PP 어, 폴리프로필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열 가소성 폴리부일증인 PP는 저밀도, 내화학성, 발수성, 내구성이 좋을 뿐 아니라 저비용, 유연성 등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불이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범퍼나 절연 케이블, 배터리 박스, 실내 카페, 카페 섬유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아까 얘기했죠. 보다 내화학성. 그래서 일단은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전기차용 플라스틱 분야의 빠른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전기차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4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오히려 환경도 더 이제 쇠보나 강철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아, 당연히 지금 보니까 전기차를 타는데 환경적으로도 또는 정말 실용적으로도 플라스틱이 괜찮다 한다면 뭐예요? 그럼 플라스틱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굳이 쇠를 안 쓰더라도. 그래서 누가 LG화학이 이번에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 열 폭주 막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LG화학이 세계 최장 시간 동안 전기차 배터리 열 폭주를 지연하는 배터리팩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LG화학도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 또는 배터리 소재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난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그러니까 불연이 아니에요. 아예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늦추는 거니까 아예 뜨겁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인 열 폭주는 다양한 원인으로 셀에 영향을 줘 열이 나는 건데 뭐 과전압, 과방전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규 특수 난연 소재는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계, 나일론 수진 폴리이미드 등등등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열성이 뛰어나 전기차 배터리 팩 커버에 적용 시 난연 플라스틱 대비 긴 시간 열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자체 테스트 결과 일반 난연 플라스틱의 몇 배? 45배. 몇 배? 45배 이상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다? 40배 대박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일반 플라스틱 대비 45배 뛰어나다 한다면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하면 화재 발생 시 연소 시간을 지연해 좀 열이 덜 나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불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LG화학도 뭐다? 이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진심이다. 몇 배? 45배 더 나은 플라스틱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박이구나.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동향이 어떤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트라 실제 이 해외 시장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미국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아세탈 시장 동향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아세탈에 대한 시장 규모와 전망이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0년 미국 플라스틱 제조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043억 달러였습니다. 1,043억 달러로 한다면은 거의 뭐 대략 한 100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0조, 130조 정도? 그래서 2015년부터 5년 평균 약 0.9% 성장률로 올라온 부분이고요. 자동차 업계의 경량화 분과 신기술 도입, 디자인의 유연성 등으로 자동차용 플라스틱 시장은 약 68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약 70조 정도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70조, 80조.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 속에서도 플라스틱과 레진 사업은 꾸준히 성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플라스틱과 레진 산업 섬유율은 4개 그룹으로 분류된 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경화성 수지화 플라스틱, 합성고무와 수지 재료 등으로 나뉘고요. 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방이나 필름이나 병 등에 쓰이는 거고, 기타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폴리프로필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전기차나 이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원재료 종류별 수익 전망을 살펴보면 2026년까지 대중적인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폴리프로필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플라스틱이 가장 높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수익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당연히 이거 쓰겠죠. 수익성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엔지니어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HS 코드 390, 710 폴리아세탈 기준 전체 수익 규모는 약 8,906만 달러. 8,906만 달러로 한다면은 약 8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수입이니까요. 아, 8,900이면은 아니구나. 예. 잘못 잘못 계산.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8,906만 달러로 한다면은 약 한 1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대비 성장을 한 상태고요. 위에도 다르지 않았죠? 위에는 억 달러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성장이 나오고 계속 이제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 성장성이 나오는 게 미국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시장 동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에틸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플라스틱이 수요가 늘어난다. 근데 그중에서도 뭐다? 네,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플라스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무슨 기대감이 있냐, 또 어떤 점을 관심 가지겠냐라고 한다면 이거겠죠. 코롱 플라스틱 양보다는 질 고기능 소재 정조준 중입니다. 코롱 플라스틱 수익성 악화 근을 벗어났다. 꾸준히 영토를 확장하며 매출처 다변화를 진행을 했고요. 쭉 내려가 보면은 질적 성장이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거래가 진행되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가전 메이커 매출체를 늘렸다. 그래서 뭐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코오롱 플라스틱이.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 그게 뭐다? 고오롱 플라스틱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에코 플라스틱도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이제 고오롱 플라스틱을 우리가 차트를 좀 본다고 한다면 고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차트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현재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고요. 좀 추세 같은 경우에도 좀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오롱 플라스틱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중에 덜 오른 게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뭐라 했냐면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이거죠. 아까 보여드린 게 이 신정책 테마주 자료집입니다.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싶다 하신 분들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 또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바로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또는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각 스마트폰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던 이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배포를 누르시면 바로 쭉 내려가셔서 제가 5만 명 이벤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4만 명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여기 정책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죠?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가능하니까요. 꼭 눌러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추천주에서는 매일 이렇게 4월 26일, 4월 25일, 22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죠. 파묘 관련주 뭐 상한가 세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알려드리고요. 급비 자료에서도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뭐 최근에 사료 관련주가 올라갔으면 왜 사료 관련주가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라죠? 우리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